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리플입니다. 자, 리플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쭉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야 되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또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이런 장 대응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또 제가 이 정보 외에도 하나를 또 드립니다. 정보와 같이 읽어보시면 좋다라는 판단하에 드립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5 경제지표까지 다 볼 수 있는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이것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받으시면 좋을 거다라고 꼭 말씀드리겠고요.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고가는 3,209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2,853원입니다. 지금은 3,207원이죠. 6% 정도 끌어올려 줍니다.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계속 6% 정도 쭉 끌어올려 주는 게. 자, 근데 6%만 올라간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밑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급등력이 나온 거예요. 10% 이상. 거의 한 15% 이상이 끌어올려 줬다라고 보는 거 상당히 급한 급등력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궤도에 올라왔고, 이제 궤도에 올라와서 이제는 여기를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여기 지지받고 나면, 여기를 지지받고 나면 이제는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을 제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항소의 종료, 바로 이 소송에 대한 종료가 기다려지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내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상, 이런 지금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졌고 이런 부분에서 한 방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리플에 대한 항소가 끝나면 시장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왜 리플인데 영향을 받느냐? 리플이 거의 지금 우리 코인을 대표로 싸웠죠. 그동안 싸워왔고 리플이 이 규제에서 풀려난다는 자체가 우리 코인 시장에는 완벽한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리플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리플의 승리는 바로 우리 시장의 승리다. 그리고 시장의 승리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리플이 이 소송이 항소가 끝난다면 리플은 당연히 폭발력을 보여줄 것이고요. 여기에 당연히 우리 알트, 비트까지도 같이 따라오면서 큰 상승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SEC 있잖아요. SEC. SEC는 모든 것을 다 소송을 다 취소하고 있죠. 취소 아니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남은 XRP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왜냐하면 벌써 법원에 판결이 나 있잖아요. 법원의 판결 1억 2,500만 달러가 판결이 나여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셈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아직 빨리 안 된 거고 이게 이제는 논의가 되고 들어갔고 이 부분에서 빠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이도 그렇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가상자산 정상회의 있죠. 서밋. 이 가상자산 여기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이 막아놨던 모든 것을 철폐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완화도 시사를 했고 이런 부분은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빗대어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XRP입니다. XRP에 대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자 그것도 그런 게 지금 어떠한 슈퍼뉴스가 나왔습니다. 슈퍼뉴스가. 바로 백악관 크립토 차트 있죠. 크립토 차트가 XRP 비트코인 계획을 강조를 했어요. 이게 방금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 제 영상 뭐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한 이게 한 10시 정도 열릴 것 같아요. 자, 이 백악관은 XRP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암호화폐 관리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바로 데이비드 섹스 이 사람이 재무부는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합된 암호화폐 비축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재무부가 관리합니다.
관리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이 삭스의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삭스가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 또 전직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포트폴리오를 감독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비축 자산으로 들어가는 암호화폐를 관리할 예정인 것이고요. 이 계획에는 즉각적인 현금 이익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대신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별도로 보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구축에 들어갔고 정부는 이제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은닉처를 매각하는 것과 또 관련된 과거의 암호화폐 조치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고 또 이삭스에는 지난 10년 동안 20만 비트코인 이상이 판매되면서 총 3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을 했고요. 보존된 비트코인 자산이 남아있다면 총 가치가 약 17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현재 20만 개 갖고 있답니다. 지금 이 미국 정부가 21만 개라고 하는데 여기 또 20만 개 나와 있네요. 20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 잔액을 전략적으로 구축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매입 안 한다고 했죠. 처음에 회의할 때 더 이상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금 보유고의 일부를 현금화하는 것에 대한 조언했지만 공식적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지금 보면 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리플 투자자로서 리플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보면 정부는 XRP 보유 가능성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XRP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유리한 규제 정책이 디지털 자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 XRP가 소송에 바로 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있잖아요. 이 벌금을 이 XRP로 낸다. 달러로 내는 게 아니라 이 XRP로 이것을 기부 형식으로 에스크로에 있는 것을 미국 정부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고스란히 비축 자산으로 가겠죠? 1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XRP가 간다면 당연히 리플의 가치는 이제는 상당히 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 저명한 XRP 옹호자 바로 야신 모라 바르크는 정부가 XRP를 축적하면 규제가 완화되고 또 자산이 의도한 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수요를 촉진하는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준비금 최적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XRP 보유량은 장기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또 XRP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더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XRP에 대한 제한이 해제가 되면 금융기관 또 국경 간의 결제를 위해서 XRP가 더 광범위하게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 또 채택될 가능성,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트럼프는 또 해줬죠. 한 건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은행에 문을 열었습니다. 연준 결제 시스템을 개방을 시켰어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금융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고, 이로써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존 은행과 마찬가지로 연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길이 열릴 전망이고, 와, 이거는 정말 좋아요. 지금 이 가상자산 서밋, 가상자산 정상회의가 얼마나 중요했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오갔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안 올랐느냐 하시는 분들, 이것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이 아니라 미장이 너무 안 좋았고, 오늘 하락도 미장 때문에 그랬어요. 미장이 너무 하락했고, 여기에 뭐 트럼프의 관세도 있었지만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예요. 지금 미국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지만 탈중앙화예요. 그래서 눌려도 금방 회복하고 그런 것이라는 거고, 이것만 알면 좋고요. 자,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규제를 철회하는 것이고, 또 암호화폐 은행들이 연준 주요 계좌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장벽을 제거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 계좌가 없어가지고 금융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많았죠.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해제를 시켜줬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고맙고, 어떻게 보면 또
이 관세 때문에 시장이 어렵게 만든 것은 또 얄밉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이 업계 이를 작전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을 금융 시스템에 배제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이 기존 금융기관과 동등한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적인 금융과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동등한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묶였던 규제가 풀어지면 당연히 우리 가상자산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겁니다. 양지로 올라오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이 상황이고, 특히 리플이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업계 예측은 추측은 정확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려 주고, 지금 이거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죠. 심상치 않게 뭐 그동안 눌려왔던 것도 있지만 심상치 않게 지금 계속적으로 본 궤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리플 XRP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가 잡고 간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게 현재의 이리플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바닥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끌어올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했어요.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상당히 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급한 상승이 나와준다. 그 전에 미리 잡아놓으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 검은 라인이 2달러거든요. 검은 라인이 2달러입니다. 이 검은 라인을 지금 여기를 터치하면 계속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이 라인. 이 라인을 터치하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를 또 지지받고, 이 라인 여기를 한 칸 지지받고 나서부터 쭉 끌어올린 게 지금 리플의 상황이었고 리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시도 여기를 뭐 대내적 이벤트로 인해서 이달러도 이탈했었죠. 이탈했다가 끌어올렸지만 이렇게 찍고 나니까 지금 좋은 흐름이 가는 겁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찍고 나니까 뭐 이것은 뭐 트럼프로 인해서 폭등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고, 찍고 끌어올리고, 또 이날도 찍고 끌어올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리플이었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 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안 흔들렸을까 믿고, 혹시라도 흔들리셔가지고 오전 중에 매도를 하셨던 분이라면 또 매도하셨던 분은 또 보실 겁니다. 보시면서 재고 있을 거예요.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꼭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그리고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익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도 저는 얘기하고 내려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올라간다고 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중립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제 정보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뭘 해드립니까? 바로 이 매매 관점에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려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비중을 예를 들어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든 50만 원을 투자하든 적은 금액도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 놓고 가셔야 된다. 왜냐면 보세요. 오늘 엄청나게 3,800원대까지 2,800원대까지 내려왔었죠. 내려왔다가 끌어올렸지만, 그럼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한 번은 눌렸다 가요. 상장 코인도 눌렸다 가잖아요. 오늘 아캄 상장했죠. 한 번쯤 훅 눌리죠. 이렇게 눌렸다 가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을 대비해서라도 이 시드머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눌림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드머니가 현금입니다. 현금 확보를 해놓고, 이 현금 확보를 해놨다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눌림목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이 온다. 이것 때문이라도 비중은 정말 잘 나누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 매수매도잖아요. 이 매수매도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그 제가 추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가늘고 길게 쭉 가자는 거죠. 안정적인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급등 따라가고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매매를 쭉 하면서 내 자산을 계속적으로 불리는 작업, 이것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수를 계속 늘려놔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니까 꼭 정보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링크가 이렇게 보이고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료 그리고 또 저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욕을 한답니다. 사기죠. 물론 따라하는 것까진 좋은데 사기는 치지 말아야죠. 따라하고 사기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그래서 무료와 팔코인 뉴스를 기억하시면 절대 이런 사기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